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란 중재자 구함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2025년 3월 현재 테헤란은 지역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헤란의 선택권은 좁아지고 고이든 이기심이든 친구들이 사라지면서 딜레마 또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우정이나 이념이 아닌 이해관계, 즉 국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까놓고 얘기해서 친구가 거의 없는데요. 2025년 3월 현재 다양한 걱정과 커지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테헤란의 친구들은 여기서 임시 합의를 하고 저기서 타협을 하고 하다못해 손실을 줄이는 해결책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으로 2025년 2월 중순 테헤란의 동맹인 모스크바가 워싱턴이 보낸 첫 번째 신호에 응답하여 리야드에 가서 회담을 벌인 것이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리야드에서 일어난 사건, 즉 이란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라고 자평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재를 위해 리야드 문을 두드리고 트럼프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역사적 동맹 유럽에게 부담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러 합의 가능성이 높아진 걸 본 테헤란은 자신도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중재를 요청해야 할까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전 중재가 성공할 경우 테헤란은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중재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모스크바의 선례를 따르고 지속적으로 지역 및 글로벌 안정을 추구하고 적대자와 분쟁 당사자를 하나로 모으는 허브가 된 이웃 리야드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이러니하게도 테헤란은 모스크바를 점점 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사실의 경우 우크라이나전 발발 이후 러시아가 추구 또는 요구해온 양보 중 일부를 허용할 수도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교류를 크렘린이 추진하고 있다는 배경 문제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2025년 2월 25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테헤란에 도착해 2025년 1월 17일 서명한 러시아 이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과 SCO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EAEU, 유라시아 경제연합 같은 주요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양국 간 효과적인 협력 심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말들을 했지만, 이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라브로프의 이란 방문은 모스크바의 동맹과 이해관계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이란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25년 현재 테헤란은 노골적인 대립에 불과한 조건을 제시한 트럼프 행정부에 홀로 맞서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씁쓸한 선택 사이에 갇힌 테헤란은 어려운 탈출구나 원하는 것 중 적어도 일부를 챙겨줄 수 있는 중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이란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테헤란이 중재자나 중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 또는 국제적 행위자, 액터들의 경우 이란 편에 서거나 지원을 제공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이란 지원이라는 개념에 대한 글로벌 민감성, 바꿔서 말하면 이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세상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란에 대한 일종의 처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란 지원에 대한 글로벌 민감성은 테헤란에게 큰 부담이 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워싱턴과의 협상에서 실수를 저지를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강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란 유럽 3차 협상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유럽이 이란의 핵 및 전략적 역량 획득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면 워싱턴은 위험이나 불확실성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새로운 협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간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반해서 여러 가지 도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이며 우크라이나 문제는 미국의 제한된 창구, 즉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에게 자신의 해결책 비전을 강요하는 데 성공하거나 또는 대서양 횡단 파트너십에 계속 헌신하려는 워싱턴 기득권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든지 둘 중 하나의 결과만 손에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워싱턴 기득권 세력의 경우 모스크바와 관련한 트럼프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트럼프의 대통령직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싱턴 기득권 세력은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 트럼프가 이란에서 약간의 이득을 얻도록 허용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양보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트럼프와의 신뢰 구축은 어려우며 이란은 전례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의 협상용 카드들은 쓸모 없어졌거나 거의 소멸되었으며 수세기 동안 모스크바에 배팅하거나 모스크바의 헌신에 의지하는 것을 주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신뢰 역시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영국이 이란 나눠먹기를 시도했다는 걸 이란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야드가 협상을 촉진하는 외교 공간으로서 자신의 영토를 성공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우디의 존재 역시 이란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중동 지도자들이 화해 회담을 위해 유럽으로 향했던 것과 달리 요즘은 유럽과 세계 지도자들이 리야드에 와서 중재를 구하면서 리야드는 1세기 이상 유럽의 수도들이 수행해온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이란은 중재자를 구인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느새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이상 이란 중재자 구함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